자, 어쨌든 19비사 승인됐으니까 바로 거래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ETF가 거래가 되려면 두 개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19비사 S1입니다. 그럼 S1을 검토를 지금 시작했어. 그럼 얼마나 걸려? 라고 했을 때 대충 3개월, 4개월. 알고라님 미국 이더리움 ETF 승인 비트코인 밟을 수 있죠. 촬영 시각은 5월 24일 낮 12시 10분입니다. 비트코인 밟을 수 있죠는 이거 제가 그 방시혁 의장님 목소리에 빙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별로 모사 능력이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떡상했습니다. 민트색은 달러 기준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이 비트 대비 가격인데 민트색이건 주황색이건 다 떡상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장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이더리움 가격이 떡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대 항목 이거 진짜 얼마만입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자, 최근 3년 만에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더리움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더리움 ETF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스틸 헝그리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들고 왔냐면요. 이때가 이제 전체 이더리움 차트인데 1차 불장 때요. 이더리움이 0.147 BTC까지 올랐었어요. 1차 불장 때. 이 주황색이 비트 대비한 이더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 1차 불장 때는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2차 불장 때 보면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2차 불장 때는 어디까지 왔냐? 0.088 BTC까지 왔습니다. 0.1 BTC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기록한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나왔죠.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라는 기대감에요. 그때 기록한 게 0.06 BTC입니다. 고점이요. 그리고 지금이 0.056 BTC예요. 그러니까 1월 가격에는 근사치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1차 불장과 2차 불장에 비하면 이더리움 가격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는요. 이더리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더리움을 실검에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ETF 승인 덕분이겠죠. 이게 약 24페이지에 이르는 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에 관련된 문서 원문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Ether Based Exchange Traded Product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트로덕션이 있죠. 룰 19B4 S1 아니라 19B4입니다. 요 19B4는요. 운영사, 발행사가 SEC에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NYSE 아카, 나스닥, CBOE BZX 등 거래소가 운영사, 발행사를 대신해 SEC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S1이 운용사, 발행사,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곳들이 SEC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9B4는 이 거래소가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서 SEC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품을 거래하고 싶어요 라고 SEC에 승인을 받는 절차거든요. 요 19B4는 그래서 운용사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제출하는 거다. 자, 보시면 이게 인트로덕션이고요. 이게 마지막 장에는 결말이거든요. For the commission by the 이제 위원회 by the 어떤 위원회 뭐냐?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 그러니까 거래와 시장 부서예요. 거래 및 시장 부서. 19B4는 거래 및 시장 부서가 관할하는 거고요. S1은 기업금융감독국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됐다라고 하고 있는 건 19B4고요. 여기 보시면 서류가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죠. 이게 총 8개입니다. 8개 ETF가 승인된 거고 19B4가 승인된 겁니다. 자, 그럼 8개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보면 이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ETF는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ETF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될 ETF는요. iShares, 블랙락 거죠. 그리고 CBOE, BZX에 상장될 ETF는 바네크, 아크21쉐어즈, 인베스코 갤럭시,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총 8개가 이번에 19B4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위즈덤 트리 어디 갔어?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위즈덤 트리도 이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서 실제 승인을 받고 상장시켜서 거래하고 있는 운용사죠. 근데 위즈덤 트리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예 28일 날 런던 증권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P를 상장합니다. 자, 19비사 승인의 의미는 뭐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법률 담당은요. SLC가 이더리움을 사실상 상품으로 간주했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알트코인은 큰 의미가 있는 게요. 그간 증권성 논란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드디어 상품으로 SEC가 인정한 거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담 코크란이라는 블록체인 투자사의 파트너래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더는 데이트 상대가 직업을 부를 때 암호화폐 트레이더라고 부끄럽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당당하게 커머더티 트레이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이거 영화 작전에서 나온 건데요. 자, 뭐 하냐 했더니 개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수시고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게 자주 이용되는 짤이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더입니다 했더니 백수시고가 아니라 커머더티 트레이더입니다 라고 답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B4 승인을 받을 때 결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었냐면 스테이킹.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2.0이 되면서 스테이킹, 포스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스테이킹 할 수 있죠.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도 나옵니다. 대충 한 연 4% 안팎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왕에 이더리움 ETF로 산 ETF 자금을 통해 산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맡기면 추가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연 4% 안팎에. 그게 어디야?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ETF로 들어온 돈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면 그 이더리움을 갖고만 있지 스테이킹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뺐어요. 왜? SEC가 그걸 요구했거든요. 빼라.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8개의 운용사는 그 스테이킹 내용을 빼고 19B4 신청서를 넣은 겁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SEC가 스테이킹은 지금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 보수적 해석을 하자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가 아니라 스테이킹 되지 않은 이더가 증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 되지 않은 이더만 상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테이킹 된 이더는 이건 증권일 수도 있는 거네 라고 SEC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는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더의 증권성 관련 논쟁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킹 관련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SEC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좁게 해석하자면 보수적으로 보자면 SEC가 승인을 한 건 비스테이킹된 이더만 상품이야. 그건 증권이 아니야 라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9비사 승인됐으니까 바로 거래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ETF가 거래가 되려면 2개의 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19B4 S1입니다. S1은 기업들이 IPO할 때도 내야 되는 신청서예요. S1 승인이 필요한데 19B4 S1 비트코인 ETF 때는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9B4는 승인을 받았지만 S1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SEC가 이제 S1을 갖고 오면 운용사들이 SEC가 검토합니다. 야, 고쳐와. 그럼 다시 운용사가 고쳐서 와요. 그럼 SEC가 또 고쳐와. 이러면 또 고쳐서 옵니다. 이런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서야 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19비사 승인 직전에 S1 업데이트 버전을 제출했습니다. 빨리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빨리 거래를 하고 싶어서 이미 티커를 등록한 운용사도 있습니다. 이게 등록됐다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건 아닌데 요걸 하면 거래 준비를 마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거래가 가능해졌을 때 누구보다 빨리 거래를 할 수 있죠.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요. ETHV라는 티커를 받았고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EZET라고 했고요. 블랙락은 ETHOV라고
ETHA라고 했습니다. ETHA. 우리가 1등이야? 이건가? 아무튼 블랙락은 이래서 이제 티커를 등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가 지금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얘는 19비사 승인이 된 직후에 재빨리 S1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S1을 냈는데 SEC에서 바꿔와. 이래서 우리 바꿨어요 라고 또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까지 게시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19비사 승인 30분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산운용사인데 크립토 쪽에 우리가 좀 강점이 있어 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블랙락과 피델리티 등등 전통의 강호들에 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 원래 크립토 쪽에서 우리가 좀 잘하는 데였잖아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립토 전문으로 보자면 비트와이즈가 잘하고 있고요. 때문에 바네크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칼을 간 것 같습니다. 상장 전부터 광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S1을 검토를 지금 시작했어. 그럼 얼마나 걸려? 라고 했을 때 대충 3개월, 4개월은 걸릴 거야 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게요. 갤럭시 디지털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야 7월에서 8월에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원래 블랙락의 19비사 신청서에 대한 승인 마지막 데드라인이 8월이었어요.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거 그 블랙락의 일정에 약간 맞춰주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 4개월 걸리고 일부는 7, 8월 거래를 점치기도 하고 있고 몇 주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19비사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S1 승인 그리고 그에 따른 상장 및 거래는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문인 건 이겁니다. 사실 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는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제목을 달았었죠. 안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승인이 됐어요. 아 이게 뭐랄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알고 있었던 건지 고래들이 ETF 승인 직전에 대규모 매수에 들어갔던 흔적들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특정 고래가 3천만 USDC 대출 후에 이더리움을 추매했고요. 특히 저스틴 선 계속 이더리움을 모았었거든요. 도대체 왜 자꾸 사는 거야 싶었는데 지금 현재 24억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 더 올랐으니까 요거 가격은 아마 한 28억 달러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 이더리움 홀더들이 어제 10만 이더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9월 이후 최대. 특정 고래는 바이낸스에서 USDT를 넣고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고요. 급등 전에 이더리움이 급등하기 전에 코인베이스로 갑자기 입금하는 트랜잭션이 늘어났습니다. 돈을 입금해서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란스 재단 설립자 제임스 피켈이라는 사람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S1도 승인이 되고 그래서 상장까지 되면 제일 궁금하죠. 이더리움 ETF에 돈은 얼마나 들어올까? OKX 총괄은 기관발 자금 5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피터 시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외부 자금 유입은 미미할 거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사람 말보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말이 저는 더 신빙성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의 10에서 15% 정도 수준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도 망설이는데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디지털 자산 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의 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스테이킹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이게 스테이킹이 빠졌기 때문에 ETF로 넣으면 추가 수익 4% 안팎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ETF로 투자를 할까? 그래서 아마 ETF 수요는 위축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비트 ETF 시장 규모의 75%까지 커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는 뭐예요?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기존에는 없었던 기관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신규 수요는 유입이 돼요. 수요는 유입이 되는데 공급은 정체예요. 그렇다면 공급 충격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죠. ETF 승인에 따른 이더리움 공급 위기가 비트코인 당시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 신고가 경신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더리움 가격은 당연히 투더문 하겠죠.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되면 $5,000 도달 가능하다. 60%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6,6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전고점 물론 경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약간 좀 길게 보면 오른다라고 하거든요. 단기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에 팔아라. 승인되더라도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미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 창안자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포지션을 승인 전에 정리를 했대요. 왜? ETF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미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를 떠올려 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기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물량을 들고 있는 쪽에서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떨어졌었죠. 그에 상응하는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의 규모는 작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그래도 100억 달러예요.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면 자금 유출이 나올 거고 자금 유출이 나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비스무리한 일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단기 약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